다음 주에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비트코인은 빅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저는 지금 94K 이 가격대만 버텨준다면 6에서 8%그 빅롱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1월 13일 날에도 6%대의 양봉이 좀 나왔었죠. 물론 이게 5%, 뭐 6%, 뭐 이 정도 수치라고 친다면 한 번 더 나오면서 100K나 102K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각도를 크게 높였던 상황에서 눌림을 주고 각도를 더 크게 놀렸죠. 그렇다는 건 여기서 버틴다면 뭐 당장 내일 뭐 바로 막 100K 간다, 105K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각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눌림만 잘 준다면 그 상승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변동성이 폭발한다면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갈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롱을 외칠 거고, 자, 적어도 저는 비트코인이 120K, 102K가 아니라 120K에서 130K, 이 언저리까지는 가야 제가 그때 돼서야 좀 숏을 외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롱만 외칠 거니까, 롱 타점들을 좀 어떻게 잡는지, 그런 것들을 제 영상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우혁입니다. 자, 제가 며칠 동안 좀 집에 일이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오히려 횡보를 보여줘서 더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요즘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 내려올 때 롱을 잡든지 올라가고 나서 눌림목에 롱을 잡든지 이런 것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주말 시장에는 횡보 시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땐 오히려 쉬시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커질 때 매매를 하시면 되니까 제가 이런 노하우들 이제 변동성이 커질 때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이런 노하우들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신 이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값은 좋아요 하나로만 받을 테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1월 14일에 초단기 고점 가능성은 있다. 제가 이 1월 13일인가 그때 영상에서도 비트코인이 97.2K에서 98K 이게 1월 예상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 다음 날에 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서 목표치를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초단기 고점 가능성은 높다. 이 각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눌렸다 갈 수 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살짝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던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1월 15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상 단기 고점까지는 상승을 오케이 했는데 지금은 살짝 밀려도 좋다. 제가 괜히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곧바로 올라갈 거다? 그럴 때는 밑에서 잡으신 분들만 더 끌고 가는 게 맞는 거지.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을 때 곧바로 또 롱을 탄다? 아니면 이 자리에서 숏을 탄다? 뭐 숏은 나쁘지가 않았겠죠. 결과론적으로. 근데 저는 올라오고 나서 내려올 때는 무조건 숏이 아니라 롱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되돌림 흐름이 나올 때 롱이 어떻게 올라갈지 그런 것들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제가 그래서 이날 영상에서도 단기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죠. 단기 관점 1번으로 제가 이런 흐름을 말씀을 드렸어요. 94.8K에서 95.8K.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게 결과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제가 95.8K에서 94.8K 이 가격대를 그냥 뭐 어림짐작해서 잡은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이 양봉과 이 양봉의 중간 가격대에다가 선을 긋고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여거 구간에서 지금 뭐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은 거의 본정권 구간이시겠지만 나중에 결과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제가 직전 영상에서는 이 4시간봉 기준으로 이 음봉과 이 음봉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최대치로 이 상승 패러렐 마이너스 0.5선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지금은 아직 내려오진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 결과로서만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위에 보이듯이 지금도 수익을 보고 있고 이런 타점들에서 구독자분들께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죠. 자, 저도 뭐 이전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쌓았고 최근에는 최근에는 포지션을 들어가서 지금도 뭐 들고 가곤 있지만 이게 뭐 다시 빠졌다 갈지 올라갈지 저도 앞으로의 흐름을 봐야 되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때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타점들 정말 좋을 겁니다.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은 실시간 대응이 정말 필요하고 제가 영상을 15분에서 20분짜리를 쫙 올려드리는데 제 모든 그런 뭐 시선이나 아니면 관점들이 다 넣어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타점들이나 이런 관점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스터디룸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들도 뭐 이 스터디룸은 구독만 누르시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이따가 입장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입장 방법 알아두셔서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의 1월이 정말 좋은 수익으로 마감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단기적인 그 타점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의 데이터를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90일 기준 현물 시장가 CVD입니다. 뭐 CVD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지표는 단순한 거래량이 아니라 시장가로 실제 매수한 쪽이 우위였는지 아니면 매도한 쪽이 더 우위였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즉 누가 더 공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었는지 이걸 좀 보여주는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강한 추세장, 이건 아니죠.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뭐 시간봉이나 일봉 상황에서도 박스권에서 좀 머무르는 그런 좀 구조를 재정비하는 그런 단계에 딱 머물러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파생시장의 레버리지와 뭐 과열 리스크가 남아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는 조건부로 완만한 강세 쪽에 더 가까운 상태다. 저는 이 흐름에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뭐 그 이유는 한번 올렸다가 뺀다면 이거는 정말 강세장을 가리키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강세장이 아니라 한 번 더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올라탈 때가 정말 강세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격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질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자, 해당 데이터를 좀 종합해보면 현물과 파생시장 전반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반면 현물과 파생, 이 양쪽에서는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흐름에 대형 고래들의 연속적인 그런 지속적인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이 말은 곧 시장 주도권이 점점 단기 트레이더나 개인이 아니라 자본 규모가 큰 참여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 이렇게 되면 기관도 조금씩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이 90일 기준 현물 시장가 CVD입니다. 최근 이 지표는 다시 한번 이 명확한 매수 우위 구간으로 지금 들어섰거든요. 뭐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점은 이 매수 우위가 가격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공격적인 매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매도 압력이 크지 않은 가격대에서 공급이 조용히 흡수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다. 결국 단기 투기 자금이 몰려드는 전형적인 과열 신호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지금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서 큰손들이 조용히 물량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라는 거. 이런 국면에서는 차트가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 최근에 뭐 98K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내려오면서 이런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더들이 빠져나가고 고래들이 매수한다면 천천히 물량을 모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가 바로 중기 구조, 이 구조에 가깝다라는 거죠. 상승을 보여주고 사시, 횡보를 보여주면서 물량을 쌓은 다음에 끌어올리는 그런 구조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를 보여주면서 올리는 게 오히려 고래들의 입장에서는 물량을 더 모아가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의 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파생시장에서는 거래량과 선물 시장가 매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국지적인 과열과 레버리지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만약에 레버리지가 다시 한쪽으로 몰리게 된다면 뭐 롱이나 숏으로 몰리게 된다면 단기적인 변동성과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점은 이 조정 국면에서도 현물 시장에서는 고래 중심의 공급 흡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선물 시장이 내려가든 올라가든지 간에 고래들은 이 매수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현물은 정말 조금씩이라도 모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결국 현재 시나리오는 이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항복하면서 매도를 누른다면 이 물량들이 고래들이 다 받아간다면 결국에 이 변동성이 좀 커지는 시기는 곧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말로 이러한 뭐 데이터들이 유지가 되면서 고래들이 매수한다면
제가 예상하는 그 흐름대로 흘러가긴 하겠죠. 근데 그 흐름이 아니라면 살짝은 좀 밀렸다가 갈 수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데이터들 정말 100% 맹신해서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는데 저도 100%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정말 100% 맹신할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100% 맹신은 하지 마시더라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제 영상 잘 챙겨보시기 위해서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단기적인 관점 1번에 좀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이틀, 3일 안에 이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가죠. 의미가 좀 큽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일자 TP를 98.6K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전에 고점 라인대가 98K도 못 넘어섰죠. 근데 이게 오르게 되면 상승 패러렐 이거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타기 시작한다면 다음 저항 라인까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무조건 버티면서 간다. 그건 아닐 수가 있겠죠.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비중을 100% 몰빵하실 게 아니라 내가 뭐 1만 불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구간에서 뭐 1000불이나 뭐 2000불 이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저도 항상 매매를 할 때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상하는 그 흐름대로 흘러가더라도 여기서 갑자기 뭐 휩소가 나오면서 밀릴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내가 2차 매수를 할 그럴 자금들을 미리미리 확보해 두고 시나리오에 맞게만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게 94.8K, 95.8K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기준 양봉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 음봉이 가장 커 보이죠. 뭐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땐 근데 이 음봉보다 큰 게 이 양봉이죠. 이 양봉의 중간 가격대 위로 다시 한번 올라탄다면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이전에 이거보다 양봉은 크기가 작긴 하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던 그런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도 이 가격대를 버텨준다면 그만큼 힘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제가 이런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물론 이 가격 못 버틸 수가 있겠죠. 게다가 여기서 또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면 또다시 밀릴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최근에 이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던 자리.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격대에서 1차 매수를 해놓고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 다음번 반등이 나올 때에는 먹을 만한 자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관점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괜히 제가 추세선이나 뭐 다른 보조지표 이런 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 4시간봉 기준으로 이 구간들을 버텨준다면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 물론 이게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보니까 빠질 때에는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자리에서 아직 못 잡으셨다면 어디로 잡아야 될지 제가 이번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이런 자리에서 제 뭐 영상을 보시고 들어가셨다면 지금은 좀 성적이 좋진 않죠. 왜냐? 주말 시장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올라간다면 아니면 2차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 내가 실시간으로 좀 대응하기가 어렵다면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들을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에 맞춰서만 들어가셔도 뭐 2차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도를 할 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따가 제가 입장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뭐 직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상승 패러렐 마이너스 0.5선이고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 선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저항선까지 도전을 못했다는 건 횡보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한번 마주칠 수가 있겠죠. 근데 차라리 이걸 이탈시키고 들어가셔도 좋아요. 제가 단기 관점 1번은 지금 매수가 되신 분들, 근데 2번 관점은 아직은 조금 매수를 못하신 분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으면서 이거를 지금 돌파를 하지 못했으니까 게다가 저항대조차도 도전을 못했으니까 차라리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한 번 이탈시키고 회복하고 한 번 더 이탈시키고 이럴 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예상되는 경로를 한번 그어드리며 이런 구간에서 저항조차 도전 못하고 내려간다면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탈하더라도 한번 올라탔다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탈시키고
한 번 더 회복할 때, 그럴 때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끝날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1차 TP를 그렇게 높게 잡진 않았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흘러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주말 시장이다 보니까 횡보를 하면서 마주쳤다가 살짝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일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땐. 자, 아무튼 이렇게 눌렸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숏을 치시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구간에서 숏 쳤다면 정말 좋은 수익은 가져가실 수가 있었겠죠. 제가 예상했던 그 단기 고점까지는 올라오긴 했었는데 저는 아무튼 뭐 아까 말씀드렸죠. 120K, 130K 그 전까지는 눌리면 그때 롱을 잡는 그런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롱 타점만 잘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타점들 정말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시간들 이게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는 게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런 타점들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뭐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에도 이렇게 타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조지표가 뜨는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걸 곧바로 막 신호가 나온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을 때 보조지표가 나오면 그때 드립니다. 자, 이게 보조지표다 보니까 100% 맹신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결과값이 좋고 이게 또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딱 2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바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선이, 아래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제 또 익절선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딱 명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 내가 이 신호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저도 24시간은 아니더라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24시간 내내 보는 게 그게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타점들이나 아니면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타점들을 모두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아무튼 이런 타점들 제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지만 이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지표 공유받는 방법과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시장 동안 지금 양봉이 유지는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음봉으로 마감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제가 94K 말씀을 드렸던 이 상승 패러램, 이 선까지 버텨준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빅롱 장세는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버티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못 버티면 살짝 더 내려갔다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주말 시장을 지나고 나서 이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잖아요. 그럴 때 눌림이 나오더라도 절대 쫄지 않으셨으면 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한 거고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까 눌러주셨던 분들은 그대로 유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